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덱스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카덱스에서 K방산 뒷이야기가 많았다고요? 네, 지난 10월 6일 카덱스 2024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카덱스 2024를 통해 수많은 신형 무기와 군사 소식이 발표되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뒷이야기가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겁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카덱스 2024에 공개된 여러 소식들 중에서 한국형 차륜형 장갑차와 대전차 무기의 중동 수출에 대한 뒷이야기를 먼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국형 차륜형 자주포 모형이 새롭게 공개되었다고요? 네,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 2024를 통해서 수출용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차륜형 자주포는요, 한국군이 사용 중인 차륜형 전투 차량 중에 대형이고 기동력과 방어력이 우수한 천무 다연장 로켓 차량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급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국형 차륜형 자주포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독일 RCH-155 차륜형 장갑차의 차대와 비슷한 타이건 8륜 장갑차를 차기 차륜형 장갑차의 플랫폼으로 제가 아주 호기롭게 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카덱스 2024에서 공개된 차륜형 자주포 모형은 천무도 아니고 타이건도 아닌 트럭형 차량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UAE와 사우디 수출용 천궁 블록2 지대공 미사일 차량과 동일한 거였어요. 보다 정확히는 체코의 타트라사가 개발해 현재 UAE와 사우디가 사용하고 있는 트럭을 기반으로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구현했다는 것이죠. 타이건을 제가 밀었었는데 성공합니다. 아무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코 타트라사의 트럭을 기반으로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군은 이미 프랑스제 캐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80에서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사우디군이 예멘 내전에서 겪은 실패와 이로 인한 군 개혁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이란이 지원한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멘 내전이 격화됐죠. 사우디는 시아파 정부가 국경을 접한 예멘을 장악하거나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조직이 예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을 합니다. 사우디는 순위파 연합군을 구성해 UAE, 이집트, 바레인 등 12개국과 함께 2015년 3월부터 공습을 시작했고요. 7월에는 지상군을 투입했죠. 이때 사우디군은 M1A2 전차와 M113 장갑차 등을, UAE는 최신형 르클레어 전차하고 BMP-3 보병 전투차를 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부족과 전투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죠.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대전차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게릴라 전술인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4일 예멘 마리브 지역에서 후티가 발사한 SS-21 전술 탄도미사일이 UAE군 무기고를 타격해 UAE군 22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죠. 사우디군은 이를 막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지만 당시 사우디군 패트리엇 시스템이 회전형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은 고정형 시스템이어서 후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러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통해 전력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러한 사우디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것은 바로 이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이라크, 예멘이 시아파 국가가 됨에 따라 사우디군은 아주 방대한 국경선을 소수의 군대로 지켜야만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사우디군이 2015년에 예멘에서 싸우고 있을 당시 하필 이라크 북부에서는 IS 테러리스트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우디 국경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군은 이라크와 맞닿은 국경선에 대규모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병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죠. 그나마 사우디에게 다행인 것은 남부 국경선이 거대한 사막 지형이란 겁니다. 사우디 육군은 정찰 부대와 정찰 드론 등을 통해 후티 반군의 침투를 발견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한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용해 제거하는 형태의 방어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경선인 이라크의 경우 아직은 영토에 미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향후 미군이 철수한다면 시아파 국가답게 사우디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시아파 무장 세력의 활동을 묵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3일 미국은 테러를 통해 많은 미국인을 살해한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가 사망한 장소가 바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였습니다. 이는 이라크 정부가 수많은 미군을 죽였던 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우디군도 1990년 걸프전 이후 대규모 전면전에 맞추어 편성된 사우디 육군의 대규모 재편 작업을 준비합니다. 즉 엄청나게 긴 국경선을 소수의 군대로 지킬 수 있도록 궤도형 전투 차량 대신 기동력이 우수한 차륜형 전투 차량을 대량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수행하면서 이라크 육군의 전차나 보병 전투차 등의 실을 말려놓았고요. 후티 반군도 이렇다 할 중장비가 없어서 차륜형 장갑차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동의 상황에 우리 업체가 준비한다는 건가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육군이 발주한 1000대 이상의 차륜형 장갑차 소요 외에 차륜형 자주포 소요에 발맞춰 열심히 신형 차륜형 장갑차와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육군은요, 부자 나라답게 큰 차다를 갖춘 8x8형 차륜 장갑차를 요구하면 물론 중량 10kg급 폭격의 폭발을 견딜 수 있는 레벨 4급 하부 방어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중국 및 유럽 업체 하나가 각각 참가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수출된 한국형 무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와 미국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우디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 세력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제 무기 선정이 부담스럽고요. 유럽제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한계점이 있죠. 따라서 가성비가 우수하고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정치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우리 한국제 무기가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 육군은 보병수송용, 중화기형, 대전차형, 그리고 군안형 등의 다양한 차륜형 장갑차 모델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에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한국형 무기 수출을 위해 만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사우디 수출형 차륜 장갑차 개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성전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과제를 선정, 중소기업은 최대 375억 원 미만까지, 대기업은 250억 원 미만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카덱스 2024에서 만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한화의 지원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타이건 차륜형 장갑차를 8x8로 확장함과 동시에 레벨 4급 하부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타이건이 죽은 게 아니에요. 추가해서 사우디군이 요구한 장거리 대전차 공격 차량 개발 요구에 대응 LAH, 그러니까 이거 소형 무장 헬기죠. 이 소형 무장 헬기용으로 개발된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량함과 동시에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갖추도록 개량한 모델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관계자는 대전차형 차륜형 장갑차는 6발의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며 마스트형 탐지 장치를 갖추어 구름 등의 지형을 사용해 차체를 숨긴 상태에서 마스트 탐지 장치만 노출한 상태로 천검의 발사와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서방 국가가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 중에요, 이렇게 발사 차량을 숨긴 상태로 사격이 가능한 모델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그리고 일본의 96식 다목적 미사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우디가 이스라엘제를 선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일본의 96식도 이게 옛날에 생산 라인이 단종됐어요. 따라서 우리 천검이 유일하게 생산 중인 모델입니다. 그래도 차륜형 자주포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네, 2006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SANG죠. 여기가 방대한 국경선을 지키고자 프랑스로부터 캐사르 차륜형 자주포 80대 이상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사르는요, K9 자주포와 동일한 52구경장 장포신을 갖추고 있어서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요. 분당 6에서 8발 및 급속 사격 시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 능력만큼은 K9과 동등한 거죠. 하지만 이 K9 자주포가 강철 포탑으로 포수를 보호함과 동시에 포탄 장전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된 것과 비교해서 캐사르는 5명의 포병이 노출된 상태에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캐사르의 사격 능력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지만 한낮에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사막에서 중량 40kg짜리 포탄을 운반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IS나 후티 반군 등의 게릴라 조직들이 민간 드론을 개조해 수류탄과 유탄 공격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예 주력 무기로 이게 활용했죠. 이런 드론들이. 이에 사우디는 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화된 차대를 갖춘 신형 차륜형 자주포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차륜형 자주포가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와 더불어 하나의 양대축이 될 것임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통해 확보한 영광을 이어가고자 차륜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2024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155mm 차륜형 자주포의 개발 비용은 약 414억 원, 앞서 설명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지원 사업이 선정되면 곧바로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30개월을 투자해 K9A2 자주포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포탑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 첫 수출 목표가 역시 사우디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출용 대전차 미사일도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사우디군과 UAE군을 상대로 후티 반군은 민간용 승용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ATV, 여러분 ATV라고 아시죠? 이거 전기동 차량이라고 해서 이 ATV 등을 사용해서 기습을 가하고 도망치는 히트앤런 작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기동로 제한이 없는 오토바이와 ATV 차량이었죠. RPG 로켓이나 경기관총 따위를 발사하고 도망가면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후티 반군 대전차 부대는요, 사우디군과 UAE군 기계화 부대가 접근하면 사거리가 5,500m에 달하는 러시아제 코넷 혹은 이란제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장거리에서 일방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사우디와 UAE군은요, 그들의 자랑인 공군력을 동원했지만 미군과는 달리 날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전투기가 도착할 즈음에는 주변에 있는 동물 등으로 이 후티 반군이 도망가기 일쑤였죠. 사우디는 치고 도망가는 후티 반군의 대응, 미국에게 급히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은요, 이 제블린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우디가 핀트가 나간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산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산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산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산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산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산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산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 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산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채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궁이 도망가는 후티 반군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파괴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만 현궁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궁은요, 원래 우리 육군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한반도는요, 산악지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넓은 평원이라도 대전차 교전거리가 2,500m는 그냥 2,000m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궁의 사정거리가 2,500m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라비아 사막에는 2,500m의 사거리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현궁은 냉각식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요, 미국제 제블린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발사 준비에 최소 1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요, 사격 준비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티 반군이 현궁의 사거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군은 현궁의 사거리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고객이 요청하면 그 누구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죠. LIG 넥슨은 유도 시스템과 로켓 시스템 일부를 개선해서요, 사거리를 4,000m 이상으로 늘린 현궁 사거리 연장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는요, 내년 전시회에서 이걸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사우디군의 삽질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현궁 말고 또 다른 대전차 미사일이 있었다고요? 네, 카덱스 현장에서 현궁 모형 위에 또 다른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LIG 넥슨과 중동의 모 국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무기입니다. 이 중동의 모 국가는 조금 뻔하긴 한데요. 이 중동의 모 국가는요,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해 예멘 내전에 참가했다가 대차게 당했고요, 곧바로 그 대응법 마련을 시작합니다. 먼저 후티 반군의 히트드런 공격 패턴에 전투기들이 대응하지 못하자 이 중동의 모 국가는 우리나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밀리에 구입합니다. 천무는 30초 이내에 신속 발사가 가능하면 물론 천무 GPS 유도탄의 사정거리가 최대 80km에다가 정확도가 5m 이하이므로 대게릴라 작전용으로 굉장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추가해서 후티 반군이 전투기 폭격을 피해 동굴에 숨는다는 점에 대응,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 있죠, 지하 관통용 유도무기인 KT-SSM, 이게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인데요, 이거를 요청해서 이를 천무 다연장 로켓을 최초로 통합하기도 했었어요. 이 KT-SSM은요, 지하 10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데다 특수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지하의 빈 공간을 감지해 폭발할 수 있고요, 탄두도 그냥 폭약이 아니라 동굴을 따라 열 폭풍이 퍼져나가는 특수한 열 압력 화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모 국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전군 부대가 공군이나 포병의 지원 없이도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가 10km에 달하는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를 한국의 LIG 넥슨과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거리가 10km면요, 후티 반군이나 이란군이 보유한 그 어떤 대전차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우수하므로 적군이 공격하기 이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요, 근데 굉장히 대형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현궁보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탑재가 기본이고 사거리도 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가격은 현궁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